네. 그러면 그 GS 연기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 1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물관에서 인사노무 관리론 강의를 맡고 있고 앞으로 이제 GS 연기 이제 13회차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면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험이 이제 3, 4회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연기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도를 위해서 대장정이 이제 시작인데 아무튼 어쨌든 이제 긴다면 긴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뭐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을 이제 앞으로 쭉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연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쌓는 데서 중요한 시기죠. 물론 이제 시험에 임박할수록 그 시험에 이제 막판에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험 막판에 어쨌든 회독수를 올리면서 시험의 준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기초나 이런 것들을 잘 쌓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사노무 관리론이 어쨌든 뭐 시험 과목으로서 뭐 굉장히 조금 뭐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제 연기나 일기 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13회차 동안에 이제 GS 연기를 나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13회 동안에 주로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인사노무 관리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제 보는 형태로 이제 13회차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GS 연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데 연기가 아무래도 제일 길죠. 13회차로 제일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론이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제가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시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핵심 정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회차 동안에 우리가 이 교수님 저인 박경 교수님 저인 이 신인사 관리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노 우리가 일단은 신인사 관리라는 박경 교수님 책으로 이제 13회 동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트렌드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는 거의 연기 때는 기본서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 저로 보는 게 그때는 되게 기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삼인공주 아니면 신인사 관리 책 요 두 개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강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연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보다 보니까 다 좀 이제 기본서가 아닌 이제 그런 수험서 그러니까 요약된 수험서 위주로 이제 연기 때도 많이 하는 걸로 좀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험 범위의 문제상,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 저가 좋지만 우리 그 인사노무 관리에서 나오는 주제들이나 아니면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권화 작업이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꼭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을 인해서 이제 그 수험서 위주로 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험서라는 게 물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문장이나 내용들이 요약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나중에 당연히 그런 이제 정리된 걸 봐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요약된 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경영학적인 문장이라든가 내용,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좀 논리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약하거나 좀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만 보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제 암기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수험서를 시작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별로이지 않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연기 때는 적어도 교수님 저로 쭉 한 번을 읽어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수님 저를 읽으면 어쨌든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을 쓸 때도 최대한 어떤 경영학적인 그리고 교수님들이 쓰는 문장의 스타일들을 구성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익히기에는 이제 교수님 저가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신인사 관리 박경 교수님 책으로 연기 때는 좀 이것들을 같이 뜯어보면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보면서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한 것들의 논리, 그 다음에 이해, 뭐 제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보는 게 더 좀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신인사 관리 책으로 이제 우리가
연기 동안에는 다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아니면 뭐 나중에는 이제 읽으실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때 가면은 이제 제 거 서브 노트가 있는데 이제 그 서브 노트가 그 박경 교수님 책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예를 들어서 범위가 여기가 여기까지 이제 100이라고 치면 박경 교수님이 한 70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30은 뭐 다른 교수님 책에 있다던가 그 외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우리 이제 수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박경 교수님 책에다 이제 부족한 부분을 껴 넣은 걸 이제 우리가 일기 때부터 볼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연속성 있게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일기 때부터 하는 그 서브노트가 얇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구조나 내용은 신인사 관리랑 똑같아요. 목차의 내용이라던가 뭐 요약된 내용이 우리가 봤던 신인사 관리의 내용을 그대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없는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단권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교과서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일기 때 그때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거 다시 뭐 봐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 있게 1기, 2기, 3기 때까지 쭉 요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요 내용들을 좀 꼼꼼히 보면 나중에 이제 좀 축약된 걸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랑 좀 연결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나 이런 것도 그냥 요약된 것만 보기보다는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좀 풍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인사 관리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13회차니까. 그리고 뭐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충분히 복습할 분량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적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있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습을 하더라도 한 번 읽고 마시고 뒤에 내용이나 이런 것도 계속 좀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인사 관리 교재로 우리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복습하신다 하더라도 그 이제 복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제 체크는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복습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길게는 아니라 그렇죠? 한 뭐 15줄 내 정도로 짧게 그러니까 목차를 굳이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뭐 장단점이나 효과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답안으로 한번 써보시는 그러한 복습 테스트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도 공부했을 때 직접 써보시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우리가 2차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주관식 시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객관식도 봐보시고 이제 이번에 처음 주관식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눈에 강조하지만 객관식과 주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지문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판에 몰아서 막 눈에만 발라두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든 아닌 것 같은 거 골라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식이 그런 식으로 대비가 돼요. 근데 주관식은 뭐예요? 처음부터까지 여러분이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시간 내에 분량에 맞춰서 최대한 충분하게 잘 적어야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쓰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마다 편차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사실 편차가 없죠.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주관식에서는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글 쓰는 거 잘 하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처음부터 잘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 연습은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1기, 이제 2, 3기 때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뭐 쓰는 연습을 한다 하면은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 미리 좀 교정하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쓰라고 하면 문장
문장의 형태나 뭐 아니면은 그 내용의 수준이 이런 것들이 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개조식으로 쓰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목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같은 내용이어도 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 플러스 이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좀 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좀 교정해야 돼 혹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고쳐서 나중에 우리가 정식적인 답안 쓸 때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우리가 지금 1, 2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3회차부터 할 거예요. 3회차부터 우리가 복습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렇죠? 1, 2회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 나간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배운 내용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도도 나가야 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업 중간에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13시 30분부터 13시 50분까지는 요 복습 테스트 하는 요 시간으로 잡고,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요때 좀 빨리 오셔가지고 한 20분 정도 쓰시고 10분 쉬시고 이제 강의 듣는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14시부터 해버리면 이게 수업 시간을 잡아먹어서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이제 나중에 혹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를 하는 날에는 제가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 2회차는 강의 나오고 한 3회차부터 그때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복습 테스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는 연습을 해볼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GS 연기는 이렇게 아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네이버, 그러니까 CPLAJIN입니다. 진해서 네이버닷컴으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복습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시간에 좀 일정이 있어서 쓰기 힘들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써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집에서 쓰고 저한테 메일로 주셔도 돼요. 다만 이제 스캔본이나 이런 걸로 주시면 제가 그거 다 이제 해서 첨삭 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최대한 이제 그 연기를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뭐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에 특강 때도 이제 조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때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과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인사노무 관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경영학 과목이에요. 그렇죠? 경영학 과목이고, 우리가 시험에서 보는 것들 중에서 이제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가 법 과목 중에 이제 행정쟁송법이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된 법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나중에 합격을 위해서나 실무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이제 그 밥벌이에 제일 중요한 이제 노동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다 누구나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과목 중에 하나 필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아시다시피 법학 과목이에요. 그렇죠? 법학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수로 하는 것 중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가 있죠. 그렇죠? 일단 이렇게가 세 개가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선택 과목을 하나씩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선택 과목의 중에 하나가 이제 경영조직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민사소송도 하나 있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이나 민사소송법이나 이제 경영조직 둘 중에 하나를 거의 많이 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경제학도 있지만 사실 노동경제학은 많이 택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이제 요 택하는 걸 두고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뭘 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경영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경영조직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법학과가 지금 많이 없지만 뭐 법학이나 아니면은 이쪽이 좀 맞는다 싶으면 이제 민사소송법을 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택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좀 자신 있거나 여러분이 좀 봤을 때 내가 접근하기 좀 쉽다 그런 걸로 좀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영조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경영조직 해야지 우르르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이제 이게 안 맞으면은 계속 고민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은 경영조직을 해야 될까요? 민사소송법을 해야 될까요? 경영조직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거 막상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뭘 준비할 때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볼 때도 잘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영조직을 내가 택했지만 하면서도 아 이거 하지 말 걸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다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는 어떤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과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은 법학이고 여기는 경영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법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조문이 있고 그리고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학은 법조문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우리가 그 해석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학설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판례의 내용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거를 이제 실제 어떤 사건이나 이런 케이스에 적용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 경영학은 무슨 우리가 법전이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이 우리가 지속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느냐, 사실 속된 말로 그런 걸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효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제도가 그 기업에 적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라던가 그게 이제 장단점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쪽은 그래도 오래된 법 이제 학문이기도 하고 약간 논리적인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가다듬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답안에 쓰는 틀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뭐 사안의 적용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흐름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런 답안 쓸 때도 문제 제기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학설,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검토, 사안의 적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나 논리적인 흐름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뭐다 공부하다 보면은 느낌적으로 뭔가 딱딱하게 맞는 약간 그러한 이제 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현상적이고 기업에서 뭐 이런 것들이 매번 어떤 트렌드나 이슈가 나오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소개식으로 막 던져지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읽다 보면은 그래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렵지 않고 쉬운 것 같은데 막상 머릿속에는 남는 게 잘 없는 그러한 이제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나의 성향과 잘 안 맞으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난해한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동의 카페 이렇게 써보시면 여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도 되게 많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학문이냐. 뭐 당연한 걸 당연하다는 얘기하고 뭐 외워도 외워지지 않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이렇다 경영학이라는 좀 특징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과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학은 틀도 있고 여러분들이 판례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강의 시간에 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풀어보면서 사안에 적용하는 것들을 익히면 중간 이상의 궤도까지는 어쨌든 올라와요. 공부량에 따라서. 이제 물론 그 이상으로 가려면 이제 좀 힘들어지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 과목은 편차가 되게 커요. 편차가 되게 커요. 헤매는 분들은 한없이 헤매고 잘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하는데 되게 잘하고
중간으로 가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차가 되게 커요.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면 되게 넓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목이 안 맞으면 되게 이제 고생하거나 고전할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영 조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배울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학설이나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학자들 이론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영 조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웃으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끝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선택하실 때도 고민을 조금 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경영학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특히 인사노무 관리가 우리가 기업의 어떤 인사 관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인사 관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 노무 관리나 요 경영학이나 여기 보시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A로 했을 때 B로 하고 했을 때 뭐가 C가 정답이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이고 뭐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의 인사 관리가 정답이라고 하면 이거를 저기 다른 기업 다 이식하면은 다른 기업도 다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경영학이라는 거는 결국 그 조직의 문화, 그 조직의 구성원, 그 조직이 하는 사업, 기타 뭐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거기에 가장 최적의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가 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인사노무 관리를 할 때 뭐 정답처럼 뭔가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거를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많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그렇죠? 그런 제도에 대한 취지나 내용들을 이해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이런 걸 썼을 때 좀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효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사고하시는 게 인사 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은 더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답처럼 난 모르겠다 그냥 외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인사 관리가 계속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기로 접근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암기로 막판에 무식하게 난 다 외워버리겠어.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면 공부할 양도 엄청 많아지고 그렇게 한들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인사노무 관리를 할 때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뭐 강의를 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두고, 특히 왜라는 시각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는지, 왜 이게 기업에 이런 효과가 있는지, 왜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연기 때는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업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제도나 이런 것들 기능들을 배울 건데, 그럼 각 제도가 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라는 측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좋은 제도가 있어. 그게 도입했을 때 기업에서 뭐 어떤 효과가 있는데라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제 뭐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장점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 기업에서 이제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인 거고, 단점은 뭐예요? 이제 부정적인 효과라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 관리를 하실 때는 지금 연기 때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왜라는 측면이나 좀 기업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지금 뭐 제도 나왔다고 해서 뭐 외우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은 제도를 배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인사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저런 걸 잘하는 사람은 암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암기 부담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의 그런 취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도입된 배경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외워서 처리할 수 없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두면 나중에 막판에는 이제 암기 부담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실 텐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연기 때는 좀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분필이 바뀌었네요. 이게 바뀐 건가? 우리가 GS 0기, GS 1기, GS 2기, 그다음에 GS 3기 이렇게 순환이 돌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 통까지 도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기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0기나 1기 때까지는 어쨌든 이론이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내용들을 이때 좀 많이 다루죠. 그래서 0기 때는 이제 기본 이론이라는 걸 다루고 1기 때는 이제 기본을 바탕으로 이제 심화 이론이라는 걸 다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걸 거쳐하니까 뭐 기본 내용, 그다음에 심화된 내용. 그렇죠? 이렇게 좀 다루는 편입니다. 그리고 2기, 3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메인이에요.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계속 매 시험마다 이제 매 시간마다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그 모의고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핵심 정리 위주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배웠던 거에 이제 핵심적인 것만 다루는 거지 여기서 자세하게 그런 이론적인 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기 때까지는 어쨌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소화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너무 뭐 이제 쓰는 거에 몰입해서 뭐 암기를 한다던가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우리가 이해와 암기 두 가지를 해야 한다면 이때는 이해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기라는 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이때부터 뭐 암기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때 가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할 시간도 있고 이때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이때 그런 것들이 커버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마음을 급하게 먹고 뭔가 외우겠다 뭐 이제 그 미리미리 외우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다 까먹어요. 그렇죠? 다 까먹기 때문에 지금 외운들 그 나중에 다시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해가 더 중요한 시기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이때가 좀 더 있어요. 그렇죠? 그 텀도 좀 길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복습할 양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해가 무조건 중요해서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더 맞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당연히 모의고사와 이제 핵심 정리니까 이때는 이제 외울 거 외우면서 부족한 부분 이제 보완해 가시면서 이제 시험에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때 되면 진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고 복습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의고사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뭐 1시간 이상 뭐 쓰고 나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여유롭게 공부할 시간보다 되게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내용을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천천히 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를 잘 해놓으시면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 일기 특히 이제 이때 이해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될 것 같고 뭐 급하게 뭐 마음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는 그래서 지금 박경 교수님 책으로 천천히 이제 조금 내용들을 보면서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일기 때는 우리가 여기 배운 거에 이제 책에 빠진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걸 더 더해서 이제 뭐 우리가 출제 가능한 범위까지 다 한번 훑어볼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2기, 3기 때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연기 부분이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책을 보시면서 좀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그런 식의 준비를 조금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이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얼추 여기까지 가볍게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사관리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건데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물론 책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잠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인사관리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사관리는 경영학 과목 중에 하나고 경영학은 뭐예요?
경제 활동 주체 중에 이제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고, 그렇죠? 혹은 이제 뭐 조직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게 우리 경영학이고, 그 기업의 활동 중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기업이 활동한다는 게 뭐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리고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뭐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물건의 생산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산, 그다음에 재무,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R&D. 그렇죠?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 기능이에요. 그렇죠? 인사 관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활동 중에 하나, 대표적인 기업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관리인데, 그러면 인사 관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뭔가 제조 회사야. 그러면 우리 기업이 활동을 어떻게 해요?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렇죠? 그 원자재를 가공해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냥 원자재를 뭐 우리가 사온다고 해서 그냥 두면 그게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그거를 뭐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 뭐 포장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그다음에 뭐 자동차나 이런 걸로 부출하해서 팔고 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 내에서는 어떤 일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 그렇죠? 일이라는 게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조하는 회사는 뭐야? 제품을 만드는 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제조회사를 창업했어. 그래서 내가 창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드는 그 제조라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조를 할 사람을 뽑아야겠죠. 뽑아서 그 제조를 시켜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좀 더 우리가 시장에 제품을 잘 팔고 싶어. 그 마케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마케팅을 뭐 우리가 뭐 블로그에도 홍보하고 뭐 SNS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뭐야? 마케팅이라는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고, 그걸 할 사람은 뭐예요? 뽑아서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조직이 돌아가고 일이 되면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돈을 벌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직무라고 얘기합니다. 직무. 그렇죠? 그게 뭐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의 인사 직무가라는 게 있으면 그 뭐야? 사람 뽑고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뭐 제조 업무다, 뭐 생산 업무다, 생산 직무다 그러면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물류다, 영업이다 그러면 뭐예요? 영업을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직무들이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직무에 누구를 앉혀야 돼요?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야 뭐예요? 조직이라는 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업이 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그냥 조직만 있고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기업,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관련된 관리가 인사관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는 우리는 신경 안 써. 인사관리에서는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 그리고 그 직무를 담당한 사람에 대한 관리가 바로 인사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끝. 그렇게 해도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조직 전략,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뭐 관리다. 뭐 거기에 이제 미사여구나 좀 더 이제 부연적인 설명이 붙는 거지, 다 쳐내면 아주 심플하게 기업 내 혹은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 일, 그 다음에 그걸 할 사람에 대한 관리가 인사관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박경현 선생님 책에도 보면은 우리 인사관리에서 연구 대상은 2개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직무와 사람.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인사관리는 우리 조직 내에서 이것만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다뤄서 뭐예요? 우리 조직이 돈도 잘 벌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인사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런 HRM이라는 거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인사관리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결국 잘해서 기업이 잘 성장하고 조직 목표 달성, 경영 효과성이나 조직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인사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건데 결국은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다. 그러면 야, 조직 내에 있는 직무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직무 관리라는 내용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는 이렇게 관리해야 돼라고 해서 그 관리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 이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무 관리로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그냥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일이라는 게 그냥 생겨날 수 있지만 당연히 조직 내에 있는 직무니까 그거를 조직이 직접 개입해서 디자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HR 직무, 인사의 직무가 사람에 대한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무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할 때 그 인사 직무를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니는 책임을 어디까지 질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조직 내에 있는 직무니까 조직이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직무는 이 직무랑 합쳐. 같이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이 직무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분리해서 요거 나눠서 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직무 설계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직무 설계.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의 직무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럼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에는 뭐가 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밝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직이 이만큼 커졌는데 그러면 야, 우리가 지금 조직 내에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A라는 직무는 어떤 일을 하고 거기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자격 요건들이 필요하네 라는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직무 관리 혹은 조직 내 직무를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직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는 활동, 그거를 밝히는 활동, 연구하는 활동이 직무 분석이에요. 분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조직 내 직무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밝히는 활동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직무 평가라는 활동들도 있습니다. 직무 관리 중에. 그러니까 직무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얘들 직무 분석을 했어. 그러니까 조직 내 직무가 100개네? 100개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각각의 직무에 이제 이름도 붙이고 그 직무에 갖다 기술서 명세서를 쭉 해놔요. 그러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0번 직무까지 있다고 했을 때 조직 입장에서 그럼 1번부터 100번이 다 중요해. 다 중요하다고 해서 야, 1번부터 100번까지 아주 소중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기업이 가진 자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뭐 이렇게 대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가진 에너지라던가 뭐 돈이라든가 이런 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가는 혹은 나한테 좀 더 중요한 사람한테 시간도 쓰고 돈도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무가 많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내 사업에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뭐 목표나 이런 거에 더 중요하고도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직무를 알아내면 뭐예요? 그런 중요한 직무들은 더 소중하게 관리하면서 뭐예요? 그걸 맡은 사람들 돈도 좀 더 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직무를 할 사람 뽑을 때는 더 신중하게 뽑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직무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뽑을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 뽑기 위해서 뭐 리크루팅에도 애를 쓰고 그렇게 맡은 사람한테 야, 넌 힘든 일하고 중요한 일하니까 야, 다른 직무보다 돈 좀 더 줄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제 이 내부에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즉 이러한 직무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조직 입장에서는 어떤 직무가 좀 더 중요하냐, 더 핵심적이냐 이런 것들을 조직은 당연히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직무들에 대해서 뭔가 값을 매겨보자 혹은 평가를 해보자. 그게 바로 직무 평가예요. 그래서 직무 평가라는 거는 이렇게 분석된 직무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평가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 순위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예를 들어 55번째 직무 뭐 무슨 직무에서 중요한 직무부터 덜 중요한 직무까지 순위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임금에서의 어떤 격차를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중요한 직무가 덜 중요한 직무보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직무를 하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직무를 하고 있는데 저게 쉬워 보이는 일 하는 애랑 똑같이 임금을 받고 있어.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임금을 더 준다던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더 승진의 메리트를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좀 더 이게 동기부여 측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직무 평가라는 활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관리는 크게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박경현 선생님 책에 보면 앞에 서론적인 내용들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직무에 대한 직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배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조직 내 직무에 관리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쨌든 이제 직무에 대한 거 파악이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그 직무를 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만들었고 회사를 만들었고 우리 회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거를 파악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그 직무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결국 그렇게 만나야 결국 이제 일이라는 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사람을 처음에는 확보하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수한 인재 혹은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할 인재를 뽑는 그러한 확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보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뽑아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조직 입장에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개발도 시켜줘야겠다.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경력 개발 시켜서 이런 식으로 직무 순환해서 더 이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도 줘야 되고, 그런 개발 활동을 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냥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 얘가 개판 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돈을 더 주든 승진을 빨리 시켜주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합니다. 사람에 대한. 그렇죠? 그 다음에 일했으니까 돈도 줘야죠. 보상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사람을 쓰는데,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동물이잖아요. 특히 사람은 심리적인 거나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내적으로 되게 모티베이션이 많이 돼서 하는 일과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과의 차이가 결과물의 차이가 크죠.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뭔가 하는 일들은 더 집중 몰입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은 그냥 대충 하고 말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직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 직무를 너무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렇게 마음가짐이 충분히 어떤 동기부여가 돼 있다 그러면 본인 직무에 굉장히 몰입해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뽑아놓고 나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계속 그런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유지라는 활동을 해줘야 돼요. 모티베이션 시켜주는. 그러니까 애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주고, 뭔가 모티베이션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런 것도 동기부여도 좀 시켜주고, 혹시 일하다가 다치진 않을지 그런 것도 신경도 써주고, 그다음에 작업 환경도 좀 쾌적하게 해줘서 얘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한 유지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내보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공부할 때 항상 이제 드는 게 학계평 보유방 이렇게 배워요. 학계평 보유방.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이렇게 확보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유지하는 방출하는 활동에 대한 개별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에 우리가 개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학계평 보유방이 우리가 조직과 그러니까 직무와 사람 중에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직무 관리를 넘어가면 이제 확보 관리, 개발 관리, 평가 관리, 보상, 유지, 방출에 대한 걸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확보도 사람을 뽑는 게 그냥 뽑는 게 되는 게 이 안에서 또 이제 세부적인 활동이 있겠죠. 그렇죠? 먼저 인력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활동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모집하는 활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발은 교육 훈련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경력 개발이라는 또 활동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보상이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세부적인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무란 뭐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 관리란 뭔지 배우고, 그래서 직무 관리 활동 중에 직무 설계는 그러면 직무 설계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야라는 것들에서 뭐 특히 설계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는 거죠. 직무 설계는 뭐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여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직무 분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며? 그러면 먼저 조직 내 직무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 그럼 수집 방법은 뭐야? 그럼 뭐 면접법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배우면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걸려서 이제 확보 관리가 나와서 확보 관리라는 건 뭐야? 그렇죠? 그리고 확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뭐 인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인력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예측하고요? 모집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고 선발하는 도구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구조예요. 큰 구조. 그러니까 직무와 사람을 우리가 연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인사 관리를 시작할 때나 앞으로도 할 때 먼저 이렇게 좀 큰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보다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무 설계 파트면 그것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길을 잇는 것처럼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시야가 되게 이게 좁아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 그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사 관리는. 그러니까는 뭐 직무 관리 따로, 사람 관리 따로, 뭐 확보 따로, 개발 따로, 평가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확보와 평가, 개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뭐 상황에서는 확보에서는 어떠한 제도가 이 평가에서는 어떠한 제도와 연계해서 같이 쓰는 게 좋고, 보상은 이렇게 가야 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적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조합의 형태로 찾아가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가는 게 우리 인사관리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인사관리 할 때는 처음에 구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인사관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직무 설계도 또 그리는 거예요. 직무 설계에는 구조 설계가 있고 과정 설계가 있고 근무 시간 설계가 있고 과정 설계 그러니까 직무 구조 설계는 뭐 전통적 직무 설계가 있고 현대적 직무 설계가 있고 현대적 직무 설계에서 직무 확대하고 뭐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확보도 있지만 확보도 간단하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확보 관리. 확보 관리란 뭐고 확보 관리의 인력 수요 공급 예측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내용 이거를 마치 로직 트리든 뭐 그런 거 그리듯이 막 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조를 먼저 항상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필요하고, 요 부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컨텐츠인데 이런 것들은 먼저 구조를 만들고 생각에 대한 틀 그런 걸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넣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하나의 A라는 제도 이것만 보면은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 뭐 어느 파트에 어디에서 뭐에 나왔는 논의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냥 A라는 제도의 개념, 장단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서 커버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더 큰 틀에서 어떤 상황에서 보다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쓰라라고 했을 때 A라는 제도를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인사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배우는 거는 실제 기업에 뭐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나 응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큰 구조라든가 그림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스스로 이거 자꾸 그려봐서 머릿속에 이걸 완전히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을 쭉 뭐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많죠. 뭐 왜 그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그 이제 뭐 이게 답안 쓰는 스터디도 있지만 백지 스터디라고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사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펼쳐놓고 인사관리가 뭐야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하면서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 수 있게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부 가면 또 학부에서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뭐 경력 개발에서는 또 경력 개발의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순서대로, 왜냐하면 책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순서대로 책에 있는 내용들이 차근차근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구조화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구조화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구조화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부할 때 특히 인사 관리는 더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요 순서대로 쭉 배우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앞에 이론적인 기초가 나오겠지만 그거 배운 다음에 직무 관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직무 설계, 분석, 평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 관리에 대한 걸로 넘어가면서 이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쭉 배운다. 그렇죠?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무와 사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교재를 볼게요. 그렇죠? 이제 3페이지 보시면 그 박경윤 교재 오늘 보자. 교재 목차 한번 잠깐 볼까요? 목차. 그렇죠? 목차 보시면 차례라고 되어 있죠. 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형성 배경이나 뭐 학문적 체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모든 책을 보다 보면 앞에 서론격에 대한 해당한 거죠. 이 학문이 뭐 어떤 학문이고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단에서 배우는 거고, 그렇죠? 넘어가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직무 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 중에 직무에 대한 관리를 배우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직무의 관리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게 직무 설계예요. 그렇죠? 직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 그렇죠? 우리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그것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뭐예요?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래서 하나하나 직무를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에 대한 이제 직무 설계의 내용들을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다음 보시면 뭐예요? 직무 평가, 분석 및 평가가 나오죠. 그렇죠?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이라는 게 뭐고, 직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제 방법론 같은 것들이 나와요.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직무 분석 결과 나오는 결과물이나 산출물이 뭐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직무 평가 나오죠. 그렇죠? 직무에 대한 평가. 요게 이제 직무 관리에서 배우는 세 가지의 활동이고, 요 부분이 이제 직무 관리의 메인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는 것부터가 이제 사람에 대한 인력 확보. 그렇죠. 그래서 인력 수요 및 공급 예측. 그렇죠. 이게 인력 계획단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 넘어가 이제 또 보시면 뭐예요? 보시면 이제 모집과 선발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확보단에서 나오는 활동들이에요. 모집 선발. 그래서 모집 선발에 대한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로 넘어가죠. 그래서 개발에서 이제 인사평가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박경 교수님의 편제가 좀 특이한 게, 보통은 다른 책들은 확개평 보유방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유지 방출을 이제 묶어서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하지 않으면 방 내보내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그냥 방출 따로 안 쓰고 그냥 유지만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개평 보유방이라고 외워두시면 되는 건데, 다만 보시면 뭐예요?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경윤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그렇죠? 거기 인력 개발 제4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력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평가가 이제 개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다른 책들은 뭐예요? 개발 따로 평가 따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부 인력 개발, 뭐 5부 인력 평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되는데, 근데 박경 교수님이 왜 평가를 개발 안에다가 넣어서 개발의 하나의 활동처럼 썼느냐?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사평가할 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인사평가에 대한 이제 목적이랄까요? 관점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사평가는 뭐예요? 인사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르고, 인사평가라고 해서 주로 인사평가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어요? 이 사람 평가해서 얘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얘 뭐 불이익 주거나 내보내거나,
그렇죠? 그래서 뭐 성과급을 준다던가 뭐 승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즉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라는 거는 인사권 혹은 평가권이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 한 뭐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쁜 애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 잘하고 그래도 나랑 친해. 그런 애들한테 내가 평가권이 있으면 더 평가 점수 좋게 해줘서 얘 승진도 시켜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한 평가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권력이고, 그거를 회사가 과거에는 어떤 관리적인 목적으로서 쓰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얘를 어떻게 하면은 철저하게 평가해서 상벌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더 성과를 더 내게 하느냐, 이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이 과거의 인사평가에 대한 접근이고 관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관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데, 평가를 하다 보면 얘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떤 면은 뛰어나고 어떤 거는 좀 부족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래서 인사평가를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사평가가 오늘날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요즘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뭐야, 인사평가를 개발이나 육성의 목적으로서 평가를 더 강조하는 게 오늘날의 트렌드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박경영 교수님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아, 박경영 교수님은 이 평가라는 활동 자체를 개발적인 목적으로서의 인사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편제이긴 하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됐고, 어쨌든 평가라는 게 요즘은 이제 육성의 목적, 개발의 목적으로서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 정도만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인력 개발 안에 인사평가를 넣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사평가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인사평가라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인사평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 배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8장, 9장에 이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전통적인 개발 활동의 내용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개발관리다, 개발 활동이다 하면은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넓게 보면 어떤 개발적인 활동인 거고, 전통적으로 교육훈련과 경력개발을 우리가 개발관리 활동이라고 그러고, 별개로 이제 인사평가를 따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제를 잡은 건 박경영 교수님이 인사평가라는 거를 좀 더 개발적인 목적으로서의 인사평가를 더 중시 여기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구성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책을 보면은 아예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개발 관리하면 교육훈련 경력관리만 설명하고 별도 편제로 인사평가를 따로 빼서 설명하는 책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보상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력에 대한 보상인데, 제일 중요한 이제 보상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금이죠. 그렇죠? 임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유지 활동이죠. 그렇죠? 유지 활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그러니까 직원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 마음이 들게 만들어 줄 거냐. 그래, 심리적인 거나 이런 것도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거. 산업안전은 이제 종업원들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안 다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느냐, 안전한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13장에 뭐가 나와요? 노사관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 노사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경영에서는 이 노사관계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고용관계로 노사관계론에서 그냥 약간 저기 구석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이 공인노무사 시험이고 노사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를 가르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이 인사노무관리에서 노사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년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 파트에 있는 노사관계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올해 시험에 출제된 게 그 문제 2번이 우리가 많이 다루는 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라는 부분을 출제를 냈어요. 그렇죠? 기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기출 문제도 있는데, 기출 문제 정리해서 그 올해 거 잠깐 보시면
그렇죠? 뭐 올해 것도 그렇고 기존 것도 보면은 이제 계속 노사관계가 출제되는데 특히 이제 올해 문제 2번 같은 경우가 보시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관한 물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마 노사관계를 다룰 때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엄청 중요하게 다뤄요.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출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조금 약간 꼬아서 낸 게 우리가 조직 형태를 다룰 때 잘 안 물어보는 내용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 조직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거기에 대한 뭐 장단점이나 특징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뭐 이 조직 형태별의 조직 관리가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노동시장 통제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은 잘 안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박경윤 교수님 책에 보면 표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까지도 출제를 요즘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관계가 이렇게 꼭 매년 내야 되고 범위는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점점 이게 내는 부분이 엄청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교과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약간 비껴서 브리타처럼 내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어요. 노사관계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노사관계에서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보시면 넘어가서 31회 보시면 이제 거기 2022년 31회에 문제 3번 보시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 전략이 포용 전략, 압박 전략, 회피 전략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은 인사노무관리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고용관계론이나 노사관계론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다룰 수는 있는 내용이지만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또 출제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출제 범위가 너무 넓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고용관계론, 노사관계론이나 파트도 조금 따로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후로.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관계 파트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 위에 그 30회 보시면 이제 많은 수험생들을 경악해 했던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또 노사관계 관련된 거긴 하죠.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불이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노사관계에 관련된 파트는 매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는 이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도 굉장히 이제는 꼼꼼하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쪽에 그 외에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좀 넓혀서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원래 인사관리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기능은 평가 보상이에요. 평가 보상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메인 파트인데, 그렇죠? 근데 어쩌다 보니 우리 시험의 특수성 노사관계가 이제 같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평가 보상 노사관계 셋은 이제 그냥 탑3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에 좀 껴주면 이제 확보까지 해가지고 이제 요 네 기능이 언제든지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평가 보상 그다음에 노사관계 얘네는 매년 나올 수도 있는 주제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평가 보상이랑 노사관계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추가한 다음에 확보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방출은 이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회사가 강제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인력 방출에 대한 것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인사관리의 전부의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는 이제 뭐예요? 이게 좀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를 보다 보면은 직무 관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확보가 먼저 나오고 뭐 개발 평가하다가 유지 파트에서 뭐 직무 관리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순서적인 차이인 거지. 어쨌든 우리가 다루는 기본적인 관리나 활동에서는 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요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어떠한 개별적인 활동이 있고 내용이 있는지를 앞으로 이제 13회 동안 계속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도 물론 봐야겠지만 전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수록 확보라는 거면 내가 확보를 따로 떼서
인력에 대한 뭐 수요 공급 예측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뭐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구성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50점짜리 어려운 설계 문제나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그런 것들 조합할 때 빠르게 서치하면서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이렇게 스캐닝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성할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나무와 숲 중에서 나무만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로 이렇게 보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좀 됐으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